막 엄청 집중해서 보지 않고 살짝 틀어놓고 배경처럼? 막 다른 일 하면서 그러면서도 이제 뭔가 좀 중요한 거 있으면 놓치면 다시 뒤로 해서 보고 이런 식으로 봤는데 초반작이 더 좋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리턴즈보다 시즌 1이? 네, 저번에 양치님이 크라임시 리턴즈가 되게 1화, 2화 하다가 나중에 사건들이 하나로 이렇게 뭐랄까 연결되는 거? 네. 배우의 큰 뭐가 있고 네. 벌어진 사건들이 다 그 배우에 있던 존재에 의해서 일어난 거라고 그런 얘기를 하셨잖아요. 네. 근데 저는 그게 흥미롭지가 않죠. 그 약간 억지 같고 여고 출입반도 좀 계속해서 그런 식으로 갈 수밖에 없는가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런 어떤 대서사를 재밌게 만들어내는 건 정말 쉬운 일이 아닌 것 같아요. 그러니까 뭔가 그게 이렇게 돼서 그렇게 된 거였어 이렇게 끼워 맞췄을 때 희열감이 있기는 한데 이번 크라임씬 리턴즈는 약간 그런 희열감보다는 저걸 위해 끼워 맞췄네라는 느낌이 좀 맞아. 약간 리턴즈가 그럴 것 같아서 손이 안 가요. 아니 근데 한 편 한 편은 재밌었어요. 저 마지막 편 빼고는 다 재밌게 봤어요. 아, 그래요? 네. 그래요? 네. 저는 그게 시즌 1이 훨씬 재밌던데. 시즌 1이 재밌긴 하죠. 재밌죠? 네. 재밌어요. 저는 그 시즌 1 보지 말고 2, 3만 봐라라는 의견도 되게 많기는 하거든요. 네. 그쵸. 네, 시작하는 좀... 사람은 2부터 봐라라고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근데 1은 좀 어수선하다 한데 1화, 2화, 3화, 4화가 어수선하다는 건 좀 인정을 하는데 그러면서 또 빠르게 피드백해가지고 한 5화부터는 에피소드 3부터는 좀 포맷도 바꾸고 그런 게 있어서 다 볼 거면 시즌 1부터 시즌1 버릴 수 없죠. 처음에 뭐 2화로 나누어서 이제 하는 게 좀 지루하게 느껴지기도 하고 사람들이 아직 이 장르 자체에 몰입을 못해가지고 좀 어설픈 면도 있긴 하지만 저는 시즌 1에서 나왔던 사건들이 또 재미있다고 생각해요. 사건들이 재밌었어요. 맞아요. 그 사건이 재미있어야 화 자체도 재밌게 실제 사건을 모티브로 해서 만들어서 그런지 더 약간 그럴 법한 것들도 많았고 출연자들의 어릴 때 모습을 보는 진짜 어리죠. 어릴 때 모습을 보는 게 너무 재밌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리고 저는 그 당시에는 크라임씬을 안 봤으니까 전현무 씨도 나왔었네? 막 이러면서 그렇습니다. 홍진호 씨가 되게 젊더라고요. 홍진호 씨가 그때쯤에는 좀 방송을 하려던 시기여가지고 이제 막 방송하려던 시기여서 특히 이제 시즌 2쯤에서는 정말 샤프한 모습으로 나오거든요. 지금 같은 아저씨 미가 아니고 그때는 그 청년 미가 있어가지고 얼핏 보면 잘생겼네 이러고 맞아요. 그때 되게 괜찮았어요 사람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그리고 재밌었던 게 여고 출입반도 같이 보고 있었다 보니까 거기에 누구지? 박지윤 씨도 같이 나오잖아요. 저 때부터 잘하셨구나. 시즌 2로 가면 더 막 레전드 화들이 나온단 말이에요. 진짜 재미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직 많이 남아있으니. 시즌 1은 어떤 에피소드가 제일 좋으셨나요? 시즌 1이요? 기억이 안 나. 기억이 안 나. 이럴 수가. 기억이 안 나. 나는 그 미술실 살인 사건이 미술실 살인 사건 재밌었죠. 미술실 살인 사건이 뭐였지? 안 본 것 같습니다. 아니야, 봤어요. 얘기 좀 안 봤습니다. 미술실에서 학생 한 명이 쓰러져 있었는데 맥이었나? 미술실. 맥이는 박지윤 씨 역이었고 맞아. 세라 토미 맞아. 홍진호 감옥도 재밌지 않았어요? 감옥도 재밌었어요. 재밌었는데 다시 봐야겠습니다. 네, 크램씨는 다시 봐도 되게 재밌어요. 그래서 보면서 약간 제가 지금은 잘 안 보는데 좀 어릴 때 추리 소설도 좋아하고 추리 만화도 좋아해서 김전일이나 아니면 그 코난을 많이 봤단 말이죠. 특히 코난을 좋아했는데 사실 포맷은 비슷하잖아요. 코난이 계속 같은데 그 비슷하면서 오는 좋음이 있거든요. 같은 형식으로 일어나는 그래서 안정적인 그래서 이 크라임씬을 보면서도 그런 느낌을 좀 받았어요. 그래서 이거 계속 그냥 편안하게 볼 수 있겠구나. 그리고 시체가 되게 재밌다. 시즌 1은 그렇지. 시즌 1 시체는 참 재밌구나. 시즌 3는 너무 리얼해가지고 조금 무서워요. 저는 좀 그로테스크했어요. 리턴즈에도 시체가 너무 리얼해가지고 그 그러니까요. 시체 나올 때마다 밥을 먹으면서는 못 보겠는 거예요. 아 진짜? 네. 흐리는 하고 막 흐리는 봐야 해야 돼요. 된다고. 너무 리얼하게 막 그렇구나. 그랬어요. 근데 내가 홍진호 씨를 되게 좋아하고 나는 홍진호 씨가 그 추리 되게 잘 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희 댓글에 팟빵 댓글에
용용용용용용님께서 홍진호 씨가 이제 시즌 1에서는 잘했던 것 같은데 시즌 2부터는 좀 추리 바보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저는 비슷한 의견이에요. 시즌 1에서는 정말 날카로운 추리를 보여주고 그때는 박주윤 씨랑 둘이 맞아 추리남매 적중률이 되게 높았거든요. 네. 근데 2, 3에서는 그렇게 적중률이 높지는 않았다. 그럼 설마 막 그때 시즌 1에 추리 바보였던 전현무 씨 그런 정도는 아니고. 그 정도는 아니에요. 그 정도는 아니에요. 뭐 헬리나 전현무 씨 그 안 정도는 됩니다. 헬리 정말 생각했어. 그 둘은 이 포맷과 너무 안 어울리는 그렇죠. 이쪽 장르의 사람들이 아닌 거고. 그래서 나중에 그 유튜브 댓글도 보니까 이 용용용용용용님이나 그 양찌님처럼 이제 홍진은 씨가 나중에 너무 추리 잘 못했다 이런 글들이 많아서 또 내가 콩깍지 쓰고 보고 있구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우리 전에 그 예능 본 거 뭐였죠? 그 홍진호 씨 나와서 막 게임 피해 게임. 홍진호 씨가 이런 서바이벌 예능에서 뭔가 판을 만드는 그런 걸 잘한다는 거를 시즌 1에서도 좀 보여지더라고요. 이렇게 이 설득하고 맞아요. 표를 이제 다수의 표를 만들려고 돌아다니면서 그래가지고 시즌 2에서 포맷 바꾼 거잖아. 그래? 탐정님 나온 게. 탐정이라는 캐릭터가 생긴 것 자체가. 그런 거였어요? 근데 홍진호 씨가 그 전력을 다할 때랑 아닐 때랑 너무 텐션 차이가 큰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드는 게 그 피해 게임 2 할 때 비슷한 시기에 더 타임 호텔도 했었잖아요. 네. 근데 피해 게임에서는 야생팀이 너무 고생을 하고 막 이러면서 사람이 약간 도끼 생겨서 돌았어. 되게 날카로워진 게 생겼었는데 더 타임 호텔은 되게 편했단 말이에요. 호텔에서 되게 편한 상황에서 이렇게 친한 사람도 있고 막 그러니까 진짜 여기 피해 게임에서는 정말 전력을 다해서 하는 반면에 더 타임 호텔에서는 세상 나이브하게 대충대충 하는 모습이 보여가지고 어떻게 보면 약간 크라임씬에서도 본인이 취한 이 태도가 좀 달랐던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네요. 열심히 좀 하지. 아쉽네요. 초롱님은 이제 시즌 2와 3를 보고 다음 근황 때 또 또 이야기를 합시다. 그때는 가장 재밌는 화를 들고 좋아요, 좋아요. 뭐가 제일 좋았는지. 그리고 이제 우리 여주반 주반 3. 네, 저도 그때 태블릿 같은 거 끼워놓고 이렇게 스탠드 세워놓을 수 있는 침대에서 누워서 볼 수 있는 걸 샀거든요. 그래서 아이패드를 거기 껴놓고 그렇게 시체처럼 누워가지고 요거 추리반을 진짜 재밌게 봤어요. 정말 재밌었어요. 저는 좀 걱정을 했었거든요. 아무래도 메인 PD가 빠진 상황이어가지고 컬러가 많이 바뀌면 어떡하지라는 걱정을 했었는데 좀 컬러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이렇게 좀 1, 2에서 약간 불편한 부분들이 있었는데 그런 걸 잘 덜어내고 잘 꾸렸다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저는 그 양치님이랑 막 무섭다 그랬잖아요. 네. 안 무서운겨. 무섭다고! 그렇지만 나는 계속 기대하면서 무서운 거 언제 나오지? 언제 나오지? 아직도 안 나오네? 아니, 무섭지 않았어요? 그 귀신이 오컬트 그 아니요, 플로가. 무섭지 진짜? 않았어요. 나만 무서웠어? 무섭진 않았어. 어디가 무서웠다는 아니, 거야? 불 꺼진 교실에 그러니까 약간 스산하고 분신사바 같은 걸 하러 가는데 안 그런 무서워. 거는 있었지만 그게 막 무섭다 이 정도까지는 아니었는데. 전혀 안 무서웠어요. 무서웠어요. 전혀 안 무서웠지만 그래도 그런 걸 한 것만으로도 무서우려고 시도했다라는 것만으로도 좀 마음에 들긴 했지만 아니 분신사바가 아니었지만 어쨌든 그런 오컬트적인 걸 하고 갔는데 갑자기 불 꺼진 복도에서 대기하고 있는데 저 건너편에서 불이 확 켜지면서 좀비처럼 여자애가 걸어갔는데 그 부분이 안 무섭다고? 무섭지는 않고 안 진짜 무섭- 잘 짰다고 생각했어요. 안 무섭어. 정말 이거 시나리오 되게 잘 짰다. 교실을 향해서 등을 돌리고 서 있게 만들어서 거기를 굳이 보게 만들었다는 게 제작진이 너무 잘했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제가 시즌 2를 보지 않은 상태에서 그러니까 1을 보고 나서 바로 3를 본 거잖아요. 이게 약간 스포가 될 수 있습니다만 저희가 하는 거는 완전 스포가 가감없이 다 나갈 테니까 그걸 감안을 해주시고
여고생들을 상대로 한 생체 실험이라는 네. 주제가 또 나왔다는 면에서 아, 제가 1차적으로 굉장히 음. 실망을 했습니다. 그 시즌 1에서도 그랬어요. 약간 네, 그런 시즌1도 약간 나 그런 기억이 안 부분들이 나. 있어요. 봤는데. 그거는 좀 약간 SF랑 섞어가지고 그것도 이제 선생님들도 좀 연관이 돼 있었고 맞아. 시즌 1이 빌런이 선생님들이었잖아요. 맞아요. 시즌 2는 빌런이 학생들이었잖아요. 시즌 3는 학부모를 들고 왔더라고요. 맞다. 그러니까 모든 학교의 구성원들을 다 들고 와서 시즌 4는 과연 빌런을 누구로 하려고 그러나라는 그래서 생각이 좀 막 들었고. 그 추측글에서 시즌 1 빌런 선생님, 2 학생 그러면 시즌 3는 뭐 누구일까 막 이런 글 보면서 학부모 언급하는 걸 봤었어요. 그래요? 오. 똑똑한 사람들이 똑똑하네. 그렇게 생각을 하더라. 왜냐면 이미 그 양궁 사건이 네. 터졌을 때 학부모가 굳이 맞아요. 거기 회의에 학부모가 거기 참여해가지고 나와서. 맞아. 맞아요. 나올 이유가 분명히 있으니까 나오니까. 꽤 존재감을 어필을 음, 했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이렇게 추측을 했는데 그 추측이 좀 맞아 들었고 그러니까 처음에 메타버스 딱 등장을 했을 때도 되게 요새 메타버스 유행하는데 이거랑 접목시켰네 그래서 그 부분도 되게 신기했고 너무 잘 만들었죠. 그리고 거기에서 딱 청소년 범죄가 네. 이렇게 딱 발각이 됐을 때 보자마자 진짜 좋았거든요. 그래서 이거 진짜 요새 문제라던데 네, 맞아, 이거를 맞아. 접목을 시켰네면서 진짜 기발하고 애들이 막 이렇게 이러고 있었어? 말면서 이렇게 가장 짜릿했던 순간이 아닐까 나 싶어요. 맞아. 거기까지 좋았어. 음. 그 다음에 막 그 생체 실험하고 너무 현실적인 범죄 상황을 네. 예능에서 이렇게 다루기는 힘들기 때문에 네. 그런 쪽으로 빠지는 게 이해가 가긴 저도 합니다. 그 생각을 했어요. 근데 현실적으로 진짜 생각을 해보면 애들을 도박으로 해가지고 이제 큰 빚을 지고 여고생들을 만약에 협박을 하면 성매매를 시키겠죠. 근데 그걸 그럴 저희가 할 예능에서 수는 보고 싶지 없으니까. 않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쪽으로 빠질 수밖에 없다는 거는 이해가 가긴 하는데 그 중간에 뿌려진 떡밥 같은 게 있었잖아요. 김유정 선생님이 빌런이냐 우리 편이냐 막 이런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였단 네. 말이에요. 근데 결과적으로 김유정 선생님이 한 게 없어. 그렇게 좀 나름 역할이 있을 것처럼 해놓고 실제로는 그냥 사실은 아니었고 다른 사람이 빌런이었다라는 논속임용으로밖에 쓰이지 않았고 그 마지막에 사건을 해결하는 과정이 그 모두가 모여있는 강당에서 진짜 8화의 그 브리핑 씬은 저는 통째로 그냥 넘겼습니다. 너무했습니다. 그 나는 마지막에 이렇게 끝난다고 되게 그러니까. 그냥 갑자기 풀 끝내버리는 느낌이었거든요. 갑자기 말로 다 설명했잖아요. 말로 다 설명하고 그거를 그 많은 사람들이 앞에서 처음부터 끝까지 가만히 듣고 있었고 막 누가 그런 그냥 것들이- 가만히 듣고 있어. 그렇죠. 그게 말이 안 됐어요. 내가 아까 그 연지님한테 이야기했었는데 옛날에 우리가 되게 좋아했었던 스토브리그라는 드라마가 있었는데 나도 좋아했는데. 진짜 재밌다가 마지막 8화에서 갑자기 그냥 프리젠테이션 하다가 그 해피엔딩 났거든요. 그 악몽이 떠오르면서 아니 지금 저렇게 막 프리젠테이션 할 땐가 좀 말이 안 된다는 생각이 들고 저렇게 해결된다고? 하고 갑자기 막 그 학교에 무슨 그 미디어 아트처럼 파사드 막 하기로 이게 뭐야 이랬거든요. 저는 그 생각을 했어요. 원래 추리 소설의 가장 네. 피날레가 탐정의 추리쇼잖아요. 마지막에 코난이 용의자들을 이렇게. 다 모여놓고 사실은 이랬던 거다라고 이렇게 딱 밝히는 그게 사실 추리 소설의 피날레니까 그런 거를 가지고 와서 이렇게 보여주고 싶었던 게 제작진의 의도가 아니었을까. 그러니까 보통 그 추리소설에서 탐정이 이렇게 쫙 말하면 마지막에 빌런이 막 난리치면서 막 이렇게 하는 부분이 정확하게 이제 강부영이 이렇게 하는 거랑 또 이렇게 매치가 되더라고요. 근데 사실 그 추리소설 같이 그러니까 2시간 정도 짧은 그런 것도 아니고 저희가 이미 거의 2달을 봐와서 이미 모든 상황을 다 알고 있는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근데 그거를 또 우리한테 설명을 해줄 우리한테 필요가 또 그거를 없어. 설명해 줄 필요도 없고 시청자로서는 지루함밖에 이게 남을 게 없는 그냥 진짜 스킵하게 되는 구간이 돼서 저런 브리핑은 좀 이제 앞으로는 줄여야 되지 않는가. 그리고 애들이 브리핑을 하려고 계속 사진을 찍다 보니까 좀 말이 안 되는 저기에서 사진 찍고 있으면 다 보일 텐데 라는 그런 장면들이 계속 보이는 거예요. 영상 막 찍고 그래서 그러니까 굳이 사진을 안 찍고 영상을 안 찍어도 되는 부분에서 출연진들이 그거를 시도를 하다 보니까 억지스러운 장면이 만들어지고 NPC들이 애써 모른 척한다라는 느낌이 드는
부분이 좀 생기는 거죠. 그러니까 브리핑을 없애야 됩니다. 진짜 브리핑 안 됩니다. 네. 특히 난 강부영 그 사람은 진짜 막 살인까지 하는 사람이잖아요. 네. 근데 그 앞에서 걔네들이 브리핑을 하고 있을 때 그 쩔쩔매는 모습? 뭐 이런 게 말이 안 된다고 생각을 했어요. 하자마자 눈치 까고 쓱 나가야지. 그치. 나가든가 뭐 전원을 어. 내려서 발표를 못하게 하든가 그리고 그 막 힘쓰는 밑에 사람들도 있는데 그러니까. 그 순순히 기다렸다가 경찰한테 잡혀간다. 근데 되게 말이 안 됩니다. 너무 마지막에 좀 마무리가 네. 좋지 않았어요. 마무리가. 근데 저는 영어 출입반이 항상 마지막 화는 좀 별로였던 것 같거든요. 시즌 1, 2, 3 다 마지막 화가 별로여서 뭔가 약간 이런 포맷의 한계인가라는 생각이 좀 들기도 하고. 마지막에 그 거대한 악의 실체를 밝혀야 한다는 강박이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네, 거대한 뭐가 없고 스토리를 8화 분량을 끌어가기에는 또 소소한 스토리로만 짜기에는 좀 힘들 것 같기는 하거든요. 그래서 이게 약간 힘들 것 같아요. 분배를 더 잘해야 되는 것 같아요. 8화를 그렇게 길게 질질 끌지 않고 좀 임팩트 있게 빡 끝내든지 해야지. 그래서 뭐지? 그 여고 출입반 처음 시즌 1 봤을 때는 되게 좀 저는 신박했거든요. 이렇게 NPC들 연기를 되게 다 너무 잘해주시고. 맞아. 근데 이번 3화 시즌 3을 볼 때는 너무 그냥 그 보이는 거예요. 이게 이런 용도로 여기에 배치되어 있고 얘네를 이렇게 유도하기 위해서 이렇게 흘러가는 거구나가 그냥 보여가지고 그런 재미가 좀 많이 덜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시청자도 그리고 이미 출연진도 약간 익숙해진 부분이 있어서 그런 거에서 좀 나오는 부분들이 있죠. NPC를 잘 못 썼다고 생각해요. 저는 그건 김유정 NPC 가. 쌤을 잘 못 쓴 것처럼 그러게요. 윤세미라는 그 학생도 윤세미가 한번 그 출입반 애들을 구해주잖아요. 그 부분이 되게 사람들이 짜릿해했단 말이에요. 근데 정작 세미가 그거 하나 말고는 뭘 제대로 한 게 없어요. 그 이후에 뭔가 좀 더 소통을 하려고 한다거나 그런 게 일절 없이 딱 단 하나의 액션만으로 반짝 등장했다 끝나가지고 윤세미는 근데 난 어쩔 수 없다고 봐요. 왜냐면 이슬비도 본인이 처음에 관리를 했지만 이게 죄책감을 느끼고 그러니까 다른 사람한테 알리려고 했었잖아요. 그 과정을 이미 알고 있는 상황에서 근데 세미가 뭐 더 액션을 할 수 없지 않았나? 그런 거야? CCTV를 걔네가 안 봤으면 어떡하려고 그런 거야? 그런 설명들이 부족한 것 같아. NPC들 궁금한 점들이 아직도 남아있거든요. 그 그 학교에 두 존잘 선생님. 차수열. 차수열. 그 말고, 선생님 두 명도 또, 선생님 말고 또 하나 종대. 종대지 또 뭐. 그러니까 나도 차수열은 좀 중요하게 생각했던 만큼 뭔가 역할을 하고 사라졌다고 생각했는데 종대쌤도 되게 뭔가 원칙주의자인 것 같은데 또 되게 뭔가 그 출입안에 적대적인 것 같은 모습도 CCTV를 보고 있는 걸 본 순간 맞아. 그리고 그 CCTV는 종대가 다 볼 수 있는 건데 거기에다가 막 세미가 그걸 남기고 했는데 그런 거에 대한 뭔가 없었던 없어. 거야. 막 김유정도 나는 되게 이미 막 알아보고 있고 나무 밑에 파헤치기도 하고 막 그런 다 거를 다 찾아놓고. 알았는데 그 애들이 발표할 때도 계속 듣고만 있다가 마지막에 갑자기 동아리 쌤이랑 같이 애들 구하러 간 거 말고는 그때 아무것도 안 하는 거야. 너 하나라도 나는 했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러니까 그래서 김유정 선생님은 나도 인정. 그러니까 그 뒤에 차라리 그 출입반 담당 선생님 와서 자기랑 같이 뭐 하자 뭐 이렇게 말을 하는 게 차라리 김유정 선생님이었으면 조금 스무스하게 넘어가지 않았을까 뭐 그 역할 분담을 좀 잘못한 거라고 생각을 하고 근데 나는 이종대는 그냥 아무 역할이 아니었어도 그냥 걔는 그냥 일렬종대에 집착하는 그런 그렇게 사람이었어도 저는 그냥 이해를 하거든요. 모든 것에 다 의미가 있을 수는 없고 모든 것에 의미가 있는 게 더 자기적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거기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 하나의 큰 에피소드의 주축이 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그러기도 하고 근데 이종대 부분은 약간 못 박힌 부분이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게 마지막에 걔 나왔잖아요. 그 시즌 2와 연관이 있는 걔가 나왔잖아요. 그래서 그쪽하고 연관이 있는데 출입안이 못 밝힌 건 아닐까라는 생각이 이게 들어요. 시즌 4를 생각하고 약간 좀 미완성된 네, 부분들을 그런 남겨놓고 부분들을 좀 끝난 건가? 남겨놓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저는 그거 안 했으면 좋겠어요. 뭐야? 다음 시즌을 위해서 이렇게 굳이 맞아. 허점을 만들어 놓고 남는 남겨놓은 거. 것들 그런 것들 그
크라임씬과 마찬가지로 괜히 연결점 찾으려고 하다가 맞아. 되게 이상하게 어거지로 끼워 맞추게 되니까 그런 부분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그냥 나 하나하나가 그냥 완성도 있게 크라임씬은 그렇게 그냥 끝났으면 좋겠어요. 맞아요. 장르의 한계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습니다. 추리 장르 한계가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것 같아요. 결국 우리를 만족시킬 수 있는 것은 없는 게 아닌지. 저는 좋았어요. 시즌2가 저는 조금 별로였거든요. 그래서 너무 추리반이 그냥 이야기에 따라가는데 급급하다라는 느낌이 많았었거든요. 시즌2는. 그래서 그리고 이야기 자체도 그렇게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니었고 근데 시즌3에서는 시즌2에서 보다는 추리반이 그래도 적극적으로 단서를 찾고 이렇게 추리를 해가서 이야기를 짜맞춰가는 부분들이 있었고 그리고 퍼즐류도 저는 적당히 필요하다고 보거든요. 퍼즐 싫어하시는 분들이 되게 많더라고요. 이게 대탈출이냐 퍼즐 그냥 나는 추리 부분을 기억을 했었는데 무슨 방탈출 같은 퍼즐만 하고 있냐 뭐 이런 그 싫어하는 의견도 봤는데 정말 추리만으로 8화 이야기를 다 끌고 가려면 진짜 힘들지. 엄청 정교한 추리 소설만큼의 그런 스토리가 필요하고 시나리오를 만들어. 시나리오도 매번 나올 정도의 그런 퀄리티가 아니라 정말 어려운 퀄리티의 시나리오가 필요하고 그거를 학교란 게 세트장이 아니라 학교란 넓은 공간에서 출연진들이 모든 증거를 찾고 그 스토리를 꽤 맞춰 가기는 현실적으로 저는 불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퍼즐이 들어가면서 약간 두뇌 게임 같은 그런 자극을 주는 게 좀 필요하다라고 생각하고 그래서 시즌2에 또 퍼즐 거의 없었어요. 시즌1은 퍼즐이 좀 있었다가 퍼즐이 싫다는 의견이 좀 있었기도 했고 시즌1에는 멤버들이 퍼즐을 잘 못 풀었거든요. 그러니까 시간이 너무 오래 걸렸나 봐. 그래서 좀 줄인 것 같더라고요. 시즌2는 그냥 비밀번호도 그냥 친구가 거기 번호 몇 번이야 뭐 이렇게 알려줘 버리고 그런데 시즌3에서는 퍼즐이 어느 정도 돌아오기도 해가지고 저는 추리와 퍼즐의 밸런스가 물론 퍼즐 몇 개는 너무 쉬운 게 아닌가라는 생각도 있기는 하지만 그래도 밸런스가 잘 맞았다고 봅니다. 퍼즐 무조건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퍼즐 아니 매니아. 어떻게 퍼즐 없이 추리를 할 수 있죠? 저는 이번에 되게 좋았던 게 각자가 모두 활약을 좀 맞아요. 하더라고요. 출연진들의 성장. 진짜 저는 이제 이전에는 좀 박지윤이 주도하고 그나마 제재가 좀 잘한다 이런 느낌이었는데 이번에 예나 씨가 되게 맞아. 날카롭게 잡아내는 예나 씨 부분도 많이 잘했어. 그리고 있었고 비비 씨도 원래 좀 맞아요. 그 발상이나 이런 것들이 좋았었어요. 장도연 씨만 좀 장도연 씨는 우리를 웃겨주니까 존재만으로도 웃기게 해주는 몽클레어 하나만으로 웃겨주는 재밌었어. 그래요. 그 부분에서 정말 그 제사의 벽을 허물며 맞아 저기 살려달라고 그거 되게 재밌었죠. 아니 그 목걸이 너무 짜치게 생기지 않았어? 무슨 소녀 만화에 나올 것 마술이 같은. 목걸이. 그러니까 맞아 마술이 없고. 그거 좀 안타까웠습니다. 애나 씨가 어리기도 하고 항상 이제 좀 사건을 열심히 안 하려는 그러니까 열심히 안 한 건 아니겠죠. 근데 저는 원, 투에서 약간 집중력이 떨어진다라는 모습이 조금 보였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퍼즐이나 이런 걸 풀어야 할 때 그런 부분이 있었는데 이번엔 되게 많이 발전을 해서 본인이 아니, 퍼즐도 많이 풀고 초반에 자기 막 그런 거 많이 하고 왔다고 맞아, 맞아. 그랬는데 그게 진짜였던 진짜. 것이에요. 활약을 하더라고요. 맞아. 오빠가 너 거기 가서 말주만 먹고 하는 게 뭐냐 살 내가 하겠다라고 그렇게 막 엄청 구박했다던데 아 진짜? 오빠한테 당당히 보여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오빠 나왔지 않아요? 네 오빠 나왔죠 이번에. 아니, 그것도 너무 웃기더라고. 예나 씨가 코를 막 들이마시면서 정말 놀래가지고. 찐으로 당황하게 보여가지고. 아니 나 예나 씨 보면서 아 이것도 정말 그럼 공부하면 되는구나. 저도 그럼요. 퍼즐 같은 거 안 좋아하거든요. 머리 쓰기 싫어서. 모두가 퍼즐을 푸는 세상이 와야 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가장 마음에 들었던 퍼즐은 거기서 나왔던 것 중에요? 잠깐만 객관식으로 좀 내주시면 독서실에서 그림자 빛으로, 퍼즐 하는 거 있었고 있었고 그 주식 투자반 문 따는 거 있었고 그리고 기록실 비번 해드립니다 맞추는 게 있었고 네네. 그리고 뭐 나중에 연구실 실험실 네. 가가지고 그 마지막 정지시키는 거 뭐 이런 게 있었고
저 다른 거는 좀 쉽게 파악을 했는데 사실 그 주식 투자반 하는 거 있잖아요. 그 비밀번호 패턴. 그거를 제가 못 풀겠더라고요. 저 모르겠었는데 그걸 예나 씨가 풀었잖아요. 그래서 와, 저는 그거를 여러 번 봤어요. 그러니까 왜냐면 대탈출에서도 그런 부분이 있었거든요. 봤을 때 이거 번호판 아니야? 해가지고 딱 맞추는, 이렇게 9개로 나눠져서 번호판 아니야? 이렇게 맞추는 걸 볼 때마다 근데 몰라. 그래서 저도 화나는 버즐 중에 하나가 또 번호판이었어. 근데 나 또 몰랐어. 막 이러면서. 열심히 해도 안 되다 보니까. 그런 영역 그렇군요. 안 되는 영역이 있다. 그래서 이렇게 좀 나도 못 풀겠는 거 이런 게 나오면 좀 재밌는 것 같고 너무 이거 뻔히 이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못 하고 있으면 좀 답답한 것 그림자는 같고. 짐작을 하셨어요? 전 네. 그림자가 제일 어려웠을 것 같아요. 저는 그 핀 그림자가 그림자. 양쪽에 그 핀 조명이 있는 걸 보고 저거를 일단 써야 되네. 왜냐면 다른 칸에 그게 없더라고요. 그래서 요 칸에만 있으니까 이거 그림자로 하겠구나 했는데 2개 다 켜야 될 것 같은데 애들이 안 켜는 거야. 너무 답답해서 미쳐버리는 줄 알았어요. 나는 그림자겠구나는 알 것 같은데, 왜냐면 그림자 뭐 이렇게 전단지가 있었잖아요. 전시회 같은. 그런데 그걸로 숫자를 이렇게 만들어내지 못했을 것 같아요. 그 아무리 숫자가- 돌려보다가 모르겠는데? 그래서. 되게 깔끔하게 숫자가 나오는 각도를 만드는 게 쉽지 않을 것 같았어요. 만들었다가도 놓치기 쉬운 것 같아가지고 그걸 찾아낸 출연진들이 좀 대단하다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고 보면 그런 이제 저는 퍼즐을 좋아하니까 퍼즐 부분들은 되게 좋은데 저는 되게 현실적인 사람이란 말이에요. 과학실 안에서 그 피를 흘리고 저 안에 분명히 황미나가 죽어 있는 것 같은데 선생님이 나가라니까 나가는데 아니, 근데 선생님이 나가라고 하면 나가야지. 112에 전화해야죠 지금. 전화해야지. 그런 부분에서 신고해야지. 아니, 112에 전화하면 업무 방해가 된다고. 아니 그러고 나서 하루가 끝나고 다음날 애들이 하하호 하면서 등교를 하는 거예요. 그게 나는 너무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 비어있는 없다고 생각합니다. 비어있는 황미나 자리를 보면서 그래도 어제 진짜 황미나가 죽었나 봐 이런 말이라도 하면 좋겠는데 바로 다음 퍼즐 오늘 그 하루 미션에 그냥 충실하는 게 저는 이 연속되는 느낌이 안 나서 좀 몰입을 깬 게 있었어요. 촬영에 텀이 네, 있어서 텀이 좀 더 가지고 그런가 봐요. 그래서 그러니까요. 그래서 저는 사실 이제 딱 그렇게 끝났을 때 제가 이제 중간에 약간 몰아봤기 때문에 바로 다음 화를 봤단 말이에요. 일주일에 텀 없이. 그러면 저는 그 다음 날의 아이들의 반응 이런 게 궁금한 건데 마치 그 일이 없었던 것처럼 너무 중요하지 않은 맞아. 것처럼 행동을 하는 게 뭐야 나만 신경 쓰고 있었나 이런 느낌이 들어서 좀 아쉬웠다. 맞아요. 그런 부분. 근데 어쩔 수 없을 것 같기는 해. 어쩔 수 우리가 없네. 아쉽기는 한데 그런 부분이 출연진한테 연기자들도 아니고, 그리고 오히려 거기에서 갑자기 몰입해서 이렇게 요구를 한다, 이렇게 요구를 할 수 있죠. 제작진이 이렇게 이렇게 해달라. 리액션을 해주세요. 요구를 해줄 수는 있겠는데 그게 우리한테 진정성 있게 다가올 것인가. 어차피 저게 연출된 상황이고 연기자도 알고 이건 예능인데 그렇게 하는 게 더 이렇게 자기적으로 느껴질 수도 있기는 할 것 같아요. 어쩔 수 없다는 거를 좀 이해하는데 그래도 그 사건이 지난 시즌에 굉장히 큰 사건이었고 이날의 미션이랑 그래도 조금 연관이 되어 있다는 게 느껴졌으면 이게 몰아보는 입장에서는 더 몰입이 됐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의견도 봤어요. 차라리 여름 캠프처럼 3박 4일 이렇게 찍으면 안 그러니까 되냐. 가둬놓습니다. 가둬놓고 찍어야 돼. 이게 출연자들 가둬놓고. 입장에서도 이게 너무 어. 그 촬영 시점이 이렇게 텀이 긴다는 게 화마다 맞아요. 느껴져가지고. 이렇게 연애 프로 같은 것도 사람들이 가둬놓으니까 맞아. 사람들이 살짝 이상해지잖아. 3주. 맞아. 피해 게임도 이렇게 가둬놓고 해버리는 그러니까 것이 재밌잖아. 좀 가둬놓고 하는 것도 이거 위험한 기숙학교로 가든가 아니면 그렇죠. 기숙학교로 기숙학교 좋죠. 가든가. 기숙하게 좋다. 그러니까 지금 사회 출연해가지고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한 4박 5일 일주일 정도만 이렇게 빼가지고 그래, 그럼 8화에서 10화 분량 나오겠네. 일주일 정도 괜찮다. 빼서 뭐 그러니까 여름 캠프 소재 이야기를 사람들이 많이 하더라고요. 그리고 출연진들도 다음 맞아요. 시즌은 이렇게 해외 수학여행 보내주세요. 이런 이야기인데 그래. 수학여행도 괜찮고 그래요. 막 그런 걸로 좀 변주를 주는 것도 좋을 것 같고 저는 그 생각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NPC하고 관계 설정이 3화가 유독 좀
부족했다라는 맞아, 느낌이 부족했어. 들었는데 그걸 위해서 좀 스토리랑 관계 없더라도 이렇게 NPC와 관계를 쌓을 수 있도록 뭐 급식 시간에 애들 같이 밥 먹게 시킨다던가 뭐 체육을 같이 하게 시킨다던가 뭔가 학교 생활을 좀 억지로 시켜보는 것도 좀 관계성이 좀 깊어질 수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어요. 맞아요. NPC의 기용을 좀 더 잘해줬으면 좋겠어. 오늘 아침에 인스타에 들어갔다가 봤는데 정종현 PD가 새로 만든 예능 곧 맞아요. 곧 넷플릭스에서 나오더라고요. 개봉합니다. 확실히 이 포맷이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예전에 정정윤 PD가 지금 자기가 준비하고 있는 거에 대해서 말한 인터뷰를 봤었는데 대탈출에서 가장 인기 있었던 에피소드가 뭐였냐면 이라고 말을 하시길래 저는 좀비라고 생각을 말했는데 좀비가 아니고 그 귀신류, 호러류가 가장 인기가 좋았었대요.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들을 좀 더 모아가지고 이렇게 만든 거다라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약간 오컬트 하고 그런 대탈출이나 너무 좋아하고 있는데? 너무 좋다. 그런 류를 모은 그런 류가 아닐까 싶어요. 제목은 미스터리 수사단이라고 음. 아예 대놓고 본것 미스터리라고 같다. 말을 하고 출연진들도 되게 마음에 들어요. 누구누구 나오죠? 그렇죠. 일단 이용진 씨. 이용진 씨 좋아합니다. 이용진 씨 진짜 웃기지 않아요? 그리고 존박 씨, 카리나 나오네. 맞아요. 카리나 씨. 저 카리나도 좋아하거든요. 나도 카리나. 저도 김도훈 씨, 이혜리 씨, 이은지 씨 이렇게 나오거든요. 네. 여기서 이 이혜리가 네. 그 이혜리인가요? 저는 혜리 씨도 좋아해요. 혜리 씨도 좋아하고 이은지 씨도 좋아하고 존박 씨도 좋아하거든요. 너무 좋은- 타임호텔에서 되게 그 모습이 괜찮았단 말이야. 그렇게 진짜 완급 조절을 잘하는 사람 드물다고 저는 생각을 승부에 해요. 되게 진심이고 네. 그리고 머리 쓰려고 하고 판을 좀 이렇게 전체적으로 바라보려고 하고 그런데 막 너무 무리하거나 사람들과 좀 막 적대적이거나 맞아. 이러지도 않고 맞아. 까칠하지도 않아. 너무 잘하는 거야. 젠틀하면서 다 잘했어. 그러면서 약간 냉해 보일 때 그 모습이 좀 멋있잖아. 뭐 말하는지 알겠다. 그치? 그 장면 알겠지? 알겠다. 와, 정말 그 좀 냉정하게 딱 선을 긋는 그 순간에 그 빛나 보이는 게 있죠. 이것이 6월 18일 날 시작입니다. 다음 주에 시작이니까 다음 주 화요일 맞아, 화요일이에요. 정말로 복된 2024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축복받은 네. 한 해입니다. 신난다. 이제 이거- 또 볼 게 생겼다. 이거 우리 이번에는 막 이렇게 몰아보지 말고 다 이렇게 하나하나 챙겨본 다음에 근황 토크에서 이야기를 좋습니다. 해봅시다. 좋아요. 같이 보고 같이 얘기하는 프로그램이 되겠네요. 네. 그럼 이제 콩님. 저희 이제 예능 이야기 와글와글 끝났습니까? 끝난 네. 것 같은데? 그러면은 저는 뭐 했겠어요? 게임 했지. 했지. 제가 오늘 게임 2개 들고 왔습니다. 아, 이어지는 67화 3부에서는 게임 바이오하자드 4 리메이크와 더 리와인더 이야기가 계속됩니다.